행렬 배웠는데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았던 것 같죠? 그래서 행렬 일단 뭐 덧셈이나 실수배 이런 거는 별로 이제 어렵진 않았고 이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이제 몇 곱하기 몇 행렬인가 이게 이제 중요했는데 이제 m 곱하기 n 행렬이라는 거에서 오늘 배울 거는 좀 많이 헷갈립니다. 그냥 뭐 대충 듣다 보면은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날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m은 이제 행 개수를 의미하고 행 개수는 이제 가로선 몇 개인지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열 개수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이제 행열이라 부르는 거였고 이제 세로선이 몇 개인지 가로선이 몇 개인지가 이제 앞으로 중요했으니까 그걸 좀 잘 체크할 수 있어야 됐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행렬을 덧셈을 할 때는 사실 이제 덧셈은 그냥 아예 같은 행렬이 됐어야 됐죠. 이제 2 곱하기 3행렬이면 2 곱하기 3행렬끼리 더할 수 있는 거고 뭐 3 곱하기 3행렬은 3 곱하기 3행렬만 더할 수 있는데 오늘 배운 곱셈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엄청 좀 복잡하니까 일단 그 복잡한 부분만 좀 잘 해결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287페이지 한번 천천히 개념 뭐 처음 듣는 분들이든 처음 한번 두 번째 듣는 분들이든 천천히 한번 개념 정리만 잘 하고 갈게요. 이제 한번 들었다 하더라도 이 곱셈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첫 번째 줄 밑줄 치고 별표 좀 쳐줄래요? 뭐라고 써있나요? 행렬 A의 열 개수와 행렬 A의 열 개수와 행렬 B의 행 개수가 같을 때 요거 밑줄 치고 별표 쳐놓으세요. 행렬 A의 열 개수와 행렬 B의 행 개수가 같을 때 이게 일단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행렬을 곱할 때 아무거나 막 곱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A 곱하기 B를 할 때 A의 열 개수와 B의 행 개수가 같아야 된다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뒤에 있는 말은 조금 헷갈리니까 나중에 문제 풀 때 한번 정리하면 될 것 같고 한번 읽어보긴 할게요. A의 제 i행의 성분에 제 B의 j-열 대응하는 성분을 차례로 이제 곱하여 더한 값을 ij 성분으로 하는 행렬을 A와 B의 곱이라고 하고 기호로 A, B라고 나타낸다는데 지금 뭐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제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밑에 나중에 행렬의 곱셈의 계산 방법 나오니까 그때 좀 차분차분히 정리해 나가면 되긴 하는데 일단은 A랑 B를 곱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곱셈 기호를 좀 생략을 했나 봐요. 그래서 A, B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제 A, B 연결돼 있으면 이거 곱하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것도 아직은 잘 받아들여지진 않는 상태이긴 해요. 자 일단 곱하기는 좀 이따 할 거니까 뭐 곱셈을 어떻게 하는지는 지금 당장 이해하지 말고요. 곱셈을 언제 할 수 있는지 그것만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렬의 곱셈은 언제 할 수 있느냐? 이제 우리가 이제 요 곱하기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다시 한번 거기 처음에 써줬죠? A의 뭐와 열 개수와 B의 뭐 같다가 행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 다시 한번 나와 있죠?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을까요? A 곱하기 B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A의 열 개수와 B의 행 개수가 똑같은 이거 또 써놓으세요. 뭐 밑줄만 쳐놓고 나서는 분명히 또 까먹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곱셈은요 반드시 A의 열 개수와 B의 행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곱셈 자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곱셈을 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알겠죠? 더하기 빼기는 쉬워요. 그냥 뭐 똑같은 n/n 행렬이 있으면 둘이 더하고 곱하면 되는데 얘는 이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판 예를 한번 들어줄 테니까 천천히 한번 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당장 뭐 하지는 않을 거고요.
한번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만 여러분들이 좀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곱으로 앞으로 문제가 나오면요, 우리가 반드시 처음에 이제 확인해야 될 게 각각의 몇 곱하기 몇 행렬인지부터 천천히 체크하고 가셔야 돼. 이게 처음 우리 행렬 배울 때였잖아, 그지? 맞나? 7번 다 볼게요, 여러분. 자, 얘는 당연히 몇 곱하기 몇? 얘는 2 곱하기 2행렬과 2 곱하기 2행렬을 지금 곱하려고 하는 거고요. 맞죠? 얘는 행 두 개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얘는 2 곱하기 1행렬과 2 곱하기 2행렬 곱하려고 하는 거고요. 얘는 1 곱하기 2행렬과 그 다음 얘는 3 곱하기 1행렬 곱하려고 하고요. 얘는 2 곱하기 2행렬과 얘는 3 곱하기 2행렬 하려고 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먼저 얘네가 머릿속에 어떤 거 곱하기 어떤 거 행렬인지를 보셔야 되고요. 방금 얘기했지만 이 둘이 곱해지려면은 A의 열개수와 B의 행개수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여기 마주보는 거 보라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뒤에가 열이고 앞에가 생이잖아요. 그죠? 여기만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어때요? 여기 지금 얘 빼곤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건 아예 곱을 못해요. 알겠죠? 우리가 곱할 수 있는 건 반드시 어떻게? 여기 두 개가 똑같을 때만 곱할 수 있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거를 생각하면서 밑에 있는 2번을 한번 다시 볼게요. 2번. 자, A가 M 곱하기 N 행렬, B가 N 곱하기 L 행렬일 때 A, B는 M 곱하기 L 행렬이다. 밑줄 치세요.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긴 해야 돼요. 일단 곱셈을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앞에 있는 거 열개수와 뒤에 있는 거 행개수가 같다고 했는데 실제로 거기 보니까 얘네들은 A의 열과 B의 행이 똑같죠. N, N으로. 그지? 그러니까 얘는 곱할 수는 있어. 곱할 수 있는데 그럼 곱해서 어떤 행렬이 나오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앞으로 그러면 이제 이렇게 2 곱하기 3행렬과 3 곱하기 1행렬을 곱하면 우리는 2 곱하기 1행렬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알겠죠? 이제 여기서 행렬을 먼저 써줄게요. 그냥 숫자로만 써놓지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뭐 1, 2, 3 4, 5, 6 이게 지금 2 곱하기 3행렬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3 곱하기 1행렬이 있으면은 얘는 1, 2, 3 이렇게 되는 게 3 곱하기 1행렬인데 이런 게 곱해질 수 있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 행과 열이 같으니까. 그지? 열과 행 같으니까 곱할 수 있는데 그럼 이 결과는 어떻게 나오느냐? 2 곱하기 1행렬로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되게 헷갈리는 게 봐봐. 여기 지금 6개 있죠? 여기 지금 3개 있죠? 근데 결과는 몇 개밖에 안 남아? 2개밖에 안 남는 게 헷갈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왜 이게 여기 누구랑 곱해서 몇 개 남아요라고 하지 말고 그냥 이걸 보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에서 둘을 만나게 했을 때 이 둘이 똑같으면 얘네는 굳이 안 써도 되고 이거는 일단 행렬을 곱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고 결과는 맨 앞에 있는 게 행, 맨 뒤에 있는 게 열로 해서 이걸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까 그래서 계산할 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서 볼까요? 1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A의 I행의 성분에 B의 J열에 대응하는 성분을 차례로 곱하여 더한 값을 IJ 성분을 하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복잡했잖아요. 칠판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 행렬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첫 번째는 행을 전체로 가져가고 두 번째는 열을 통째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어요? 그럼 이제 개수가 하나, 둘, 셋 맞죠? 그러면은 첫 번째 있는 건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있는 건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있는 건 세 번째 거랑 다 곱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1, 4, 9가 되겠죠. 그럼 그걸 다 더한 게 여기에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곱셈 처음 배우는 거니까 아직 이해 안 되거나 헷갈리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그럼 여기는 자 7번 다시 보세요. 얘가 얘 1행이었잖아요. 얘는 얘 1열이었잖아요. 그럼 얘는 A11 자리에 이렇게 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럼 얘는 몇 행이에요? 2행이었잖아요. 얘는 여전히 1열이죠. 그럼 여기에는 A21 2행 1열 자리에 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건 계속 좀 연습해가면서 우리가 이해 한번 해봅시다. 근데 단순히 곱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언제 곱할 수 있고
그 다음 그 곱한 게 어떤 행렬로 나오는지를 먼저 이해하고 곱하셔야 돼요. 행렬의 곱은 복잡합니다. 세 단계 거쳐야 돼요, 여러분. 알겠죠? 정신 잘 차리고 들어봅시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행렬의 곱셈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밑에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잘 따라가 볼게요. 거기 또 색깔별로 잘 체크돼 있으니까 좀 체크만 해볼게요. 자, 1번. 자, 거기 뒤에 거 밑줄 쳐볼게요. 자, AB랑 XY 보이시죠? 자, AB는 몇 곱하기 몇 행렬? 1 곱하기 2 행렬. 오른쪽에 잘 써놔있죠? 그 다음에 XY는 몇 곱하기 몇 행렬? 2 곱하기 1 행렬. 괜찮나요? 그럼 거기 2에 주황색으로 둘 다 동그라미 쳐져 있는 거 보여? 걔네가 같기 때문에 우리 곱하기를 할 수 있고요. 결과는 뭐가 나오는 거야? 1 곱하기 1 행렬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1번에다가는 이렇게 A, B, X, Y 있으니까 선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줘. 이렇게. 앞으로 행렬을 곱할 때는 처음엔 가로, 뒤에는 세로로 갑니다. 알겠죠? 이렇게 선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둘 맞으니까 얘네 둘이 연결시키고 얘네 둘이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연결시킨 것끼리 곱하고 이 둘을 더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AX 플러스 BY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지까지 좀 체크 좀 해줄게요. 알겠죠? 이거 밑에 거 5개 다 할 거니까 헷갈리지 않아야 돼. 끝날 때는. 알겠죠? 자, 다음 2번으로 가볼게요. 자, 2번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왼쪽 AB는 1 곱하기 2 행렬, 오른쪽은 2 곱하기 2 행렬 보이시나요? 그러면 1 곱하기 2와 2 곱하기 2니까 어쨌든 뒤에 주황색으로 돼 있는 2는 똑같이 생겼죠? 결과가 1 곱하기 2가 돼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1 곱하기 2 행렬이 되게끔 이제 뒤에 먼저 마련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만 써 있다고 그냥 오른쪽에 있는 정답을 바로 그냥 체크하지 말고 자, 다시 한번. 자, 얘는 1 곱하기 2 행렬이었고요. 얘는 2 곱하기 2 행렬이었습니다. 여기 둘이 똑같으니까 여긴 지워지고 결론적으로는 1 곱하기 2 행렬이 나와야 된다. 1 곱하기 2 행렬은 어떻게 되는 거야? 행은 하나인데 열만 2개니까 여기랑 여기 2개 이렇게 동그라미 비워 놓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럼 저 빈자리를 채우는 건데 그럼 어떻게 채우느냐? 다시 한번 선 그으세요. 그러면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왼쪽은 가로고 오른쪽은 세로예요. 이렇게 해줄까요? 색깔로. 여기 A, B, X, Y 이렇게. 그리고 계산할 때는 얘와 얘를 곱한 거와 얘랑 곱한 거를 각각 따로따로 더해서 여기 자리에다가 쓰는 거. 그래서 이 자리에는 AX 플러스 BY가 오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 알겠나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여긴 어차피 행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여기와 여기 그 다음 차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그 다음 걸 그 뒷자리에다가 AY, AU 플러스 BY 이렇게 쓰시면 돼요. 괜찮나요? 헷갈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게 처음에 엄청 많이 헷갈려요. 그냥 우리 저번 시간에 행렬 배웠을 때는 헷갈리고 말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새로운 개념 받아들이고 쓰면 됐는데 이쪽 곱셈이 너무 복잡하거든요, 사실. 자, 3번도 마찬가지. 자, 3번은 완전 이상한데 얘는 지금 봐봐. 얘는 2개랑 2개인데 갑자기 하나만 띵 나왔고 2개랑 4개 있는데 2개만 띵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3번이 되게 특이한데 3번은 2개 있고 2개 밖에 없잖아요. 근데 뒤에 어떻게 돼? 4개가 나오죠. 항상 기억해. 얘는 2 곱하기 1 행렬, 얘는 1 곱하기 2 행렬. 근데 둘이 똑같이 지워지면 결론은 2 곱하기 2 행렬이 생겨야 돼요. 얘는 4개를 써야 되는 거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4개를 쓸 때 쓰는 방법은 다시 한번. 얘는 가로, 얘는 세로.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처음에 세로를 써버리면 안 돼. 처음에 항상 가로를 쓰고 여기 가로, 여기 세로. 첫 번째 가로, 첫 번째 세로. 그럼 둘이 곱한 거 여기. 그리고 첫 번째 가로, 두 번째 세로. 이렇게. 그럼 AY. 여기도 두 번째 가로, 첫 번째 세로. 이렇게 BX. 두 번째 가로, 두 번째 세로. 그래서 BY. 이런 식으로 채워넣는 거. 괜찮나요? 곱셈은 이런 식으로 원리가 조금 특이해서 엄청 복잡해지는데 이거
어쨌든 처음엔 또 힘들 거예요. 근데 계속 익숙해지게 하다 보면 조금 편해지긴 할 텐데 그 편해지는 시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긴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행렬이 곱셈을 하니까 그럼 뒤에 진짜 문제 풀면서 우리가 행렬이 곱셈이 되는지 아니면은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행렬이 곱셈이 정리가 잘 되는지 체크 한번 해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288쪽에 거기 연습 문제 많이 있으니까 한번 쭉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 겁니다. 630번 문제 가보세요. 거기에 있는 짝수번들만 한번 쭉 같이 해볼게요. 자, 한번 천천히 여러분들도 잘 써보세요. 아직 초반에는 좀 익숙해지지 않을 테니까 이게 익숙해지려면은 기본적인 것부터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풀 때 일단 여러분 준비 단계 있습니다. 준비 단계가 몇 곱하기 몇 행렬인지부터 얘는 1 곱하기 2 행렬 쓰세요. 얘는 2 곱하기 1 행렬입니다. 써놓을게요. 그리고 여기 근데 사실 여기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다 계산은 될 거야, 그치? 예, 계산 된다고 치고 그 다음 결과가 뭐냐? 결과는 1 곱하기 1 행렬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다가 한 칸만 쓰면 되고 그럼 한 칸에 누굴 쓰냐? 여기 항상 이 가로, 세로 행과 열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로, 세로 쓰고 둘둘이잖아요. 그럼 얘랑 얘랑 만나게 해주고 얘랑 얘랑 만나게 해주세요. 그럼 마이너스 15에다 2니까 마이너스 13 있으면 끝납니다. 얘는 1 곱하기 1 행렬일 뿐이에요. 계속 연습해 나갈게. 잘 따라오세요.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자, 요번엔 마이랑 3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일 2, 3일 있습니다. 또 밑에 써놓을게요. 얘는 1 곱하기 2 행렬, 얘는 2 곱하기 2 행렬. 둘이 똑같으니까 사라지고 우리는 1 곱하기 2 행렬이 생겨야 되니까 결국 여기에는 몇 칸? 이제 2칸이 나와야 돼요. 여기 가로로 2칸이에요. 1 곱하기 2 행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뭘 써줄 거냐? 첫 번째 가로, 첫 번째 세로. 순서 중요합니다. 첫 번째. 계산해 볼까요? 이제 계산은 이렇게 각각에 맞는 위치에 따라서 첫 번째 건 첫 번째 끼리, 두 번째 건 두 번째 끼리 막 마음대로 계산하면 안 돼. 하고 싶은 대로 항상 첫 번째, 두 번째 연결해야 됩니다. 그럼 2랑 9니까 11. 여기도 두 번째는 여기랑 여기로 하셔야겠죠.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4랑 3이니까 마이너스 1. 괜찮나요? 좀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남은 것도 좀 한번 더 해볼게요. 자, 6번도. 자, 5, 7, 마이 3입니다. 자, 그럼 이것도 천천히. 얘는 이제 2 곱하기 1 행렬, 1 곱하기 2 행렬. 결과는 2 곱하기 2 행렬. 이제 앞으로 지금 초반에는 계속 쓰지만 나중에는 안 쓸 거예요. 머릿속으로 해서 나온 걸만 정리할 거야. 알겠지? 근데 초반에 헷갈리니까 이렇게 4개짜리 써주고. 그래서 가로, 세로. 가로, 세로. 근데 나중에는 좀 뭐가 더 헷갈리냐면 선생님이 여기 가로, 세로가 위치가 여기 중에 어디에라고 물어볼 텐데 위에서부터 천천히 내려오시면 되고요. 뭐 정확한 거는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긴 할 텐데 얘가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이라서 11 자리에 오는 거예요. 원래 여기가 A11, A12, A21, A22잖아요. 그럼 이게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이니까 여기 오고 얘는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열이니까 여기가 이게 1, 2가 15거든요. 얘는 두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이니까 여기에 두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이고 여기도 두 번째 행과 두 번째 열이니까 여기가 21 여기 오는 거죠. 괜찮나요? 이렇게 순서만 잘 지켜주면은 힘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15, 마이너스 14, 21 체크하시면 되고 8번도 한번 가볼까요? 이제 계속해서 한번 연습해 봅시다. 이번에는 2, 3, 마 3, 1 처음에는 계속 헷갈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계산할 때 힘드니까. 물론 나중에 계산 바로 답 나와요. 근데 지금은 천천히 2 곱하기 2 행렬 그다음에 2 곱하기 1 행렬 그럼 얘는 2 곱하기 1 행렬 그럼 얘는 이렇게 세로로 두 자리만 그럼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그러면 8이 16 그 다음에 31 여기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그러면은 마이너스 24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되나?
자, 이제 10번하고 12번 남아있는데 10번 한번 저랑 같이 해보고 12번 여러분이 직접 해볼게요. 이제 앞으로는 요 정사각행렬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2 곱하기 2행렬이. 여기는 4, 1, 3, 2. 그 다음에 2, 6, 1 맞아. 이렇게 있으니까 천천히. 예를 들어 2 곱하기 2랑 2 곱하기 2니까 2 곱하기 2 나오는 건 생략하고 첫 번째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4, 2, 8, 1이니까 9 쓰시고요. 다음 두 번째는 여전히 여기 아직 1행 안 끝났죠. 1행하고 여기 2열 1행, 1열, 1행, 2열 이런 식으로 다 가야 돼요. 24에다가 만약에 20 쓰면 되고요. 이번에는 2행과 1열 6에다가 2니까 8 괜찮나요 여러분? 자 마지막은 2행과 2열 6, 3, 18에다 그럼 10 쓰면 되나요? 정리 잘 됐나요? (12번) 한번 직접 해보세요. 곱셈은 딱 할 줄만 알면 돼. 그 다음엔 특별한 건 없어요. 처음에 하는 방법이 되게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하고 나면은 쉬워집니다. 지금 12번 한번 마저 마무리 해보세요. 직접 자기가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아직 헷갈리는 부분 있으면 좀 더 얘기해 주시고요. 계산은 순서대로만 잘 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가시면 돼요. 자, 다 천천히 이렇게 선 그어주시고요. 이것도 초반에나 선 긋지 나중에 가면 익숙해지면 선 안 그어도 되는데 어제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럼 얘 곱한 거 2에다가 마이읒 더하면 마사. 더 하시는 겁니다. 곱한 다음 더해야 돼요.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2만 남았죠. 이번에는 이렇게 3이랑 2가 5. 이번엔 이렇게 3이랑 2가 4. 괜찮나요? 뭘 쓴 거야? 마산이구나. 잠깐만. 그럼 나이에다가 그냥 여기는 말 그냥 그럼 여기는 8 여기는 2 여기는 마3 2 3 5 여기는 그냥 3 선 때문에 마이너스가 안 되네요. 그리고 631번도 어차피 2 곱하기 2행렬 두 개 곱하는 거니까 그것도 그냥 계산 천천히 하시면 되니까 631번에 2번만 같이 쓰고 뒤로 넘어가서 문제 풀게요. 자 얘는 x41y 그 다음에 마일리 그 다음에 1마 또 써볼까요? 얘네 둘이랑 얘네 둘 짝지어서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요번에도 2x랑 마이너스 10 이번에는 마일과 y 이번에는 2와 마이너스 3 익숙해진 거 같나요? 여기가 마이 0 3 마시 그래서 x는 그냥 6 쓰면 되고 y는 마사 y는 그냥 4 괜찮나요? 잘 정리해 놓고 곱셈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 다시 한번 잘 체크만 좀 해 놓을게요. 그리고 곱셈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좀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289페이지 넘어갈까요? 곱셈은 그냥 할 줄만 알면 돼요.
632번 계속해서 이제 문제들이 다 2 곱하기 2행렬로만 많이 나오거든요. 632도 필기해 봅시다. A, B가 0행렬입니다. 써놓을게요. 2x 3y 그 다음에 2 마일 마일 1 순수익도 한번 써볼까요? 여기에는 뭐가 온다? 이렇게 마이너스 6 플러스 4 여기엔 뭐가 온다? x 마이너스 2 여기엔 뭐가 온다? 6 마이너스 2y 여기엔 뭐가 온다? y 마이너스 이게 영행렬이니까 영행렬은 0만 쓰지 말고 이렇게 4개짜리 써주세요. 2 곱하기 2행렬의 영행렬이니까 그럼 뭐 끝났네요. x는 2랑 y는 3 나와요. 이렇게만 쓰면 돼요. 답은 이렇게 쓰면 돼요. 633번은 뭐 처음 문제 우리가 푸는 것 치고는 좀 어려운 걸 좀 내는데 보통 이런 건 어떻게 푸냐면요. 실수배를 해서 푸는데 거기다 써놓으세요. 실수배. 우리는 A 곱하기 AB를 구하는 거라서 처음부터 막 이렇게 복잡한 걸 주면 안 되는데 처음에 있는 식을 A에 A0 이렇게 이제 바꿔놓고 이렇게 써놓을까요? 그럼 이제 2로 약분됐으니까 2 마삼 이렇게 써놓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3으로 나눠서 0 0B만 써놓고 여기는 마 1, 2 이렇게 써놓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왼쪽 식을 두 개를 더한 걸 쓰면은 이렇게 A에 A0 그다음 플러스 A에 0B 되거든요. 그럼 걔는 당연히 이거 두 개를 더한 거니까 오른쪽도 그냥 더하면은 그냥 1 마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 방금 행렬은 곱셈도 가능했기 때문에 묶는 것도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걸 A로 묶으면은 이제 A0 플러스 0B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행렬은 형태가 똑같으면 더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A에 AB 행렬이 되는 겁니다. 이건 덧셈의 그냥 분배 법칙을 그냥 역으로 얘기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에 이거는 얘랑 똑같은 거니까 정답은 이렇게 1 마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뭐 몇 곱하기 몇 행렬이라는 말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2차 정사각형이라는 말이 나와서 뭐 x, y, z, w 이렇게 놓고 나서 해도 되긴 하는데 a, b, c, d는 있으니까 그렇게 쓰면 너무 오래 걸려서 일단 이런 식으로 풀이 정리해 주시고요. 행렬의 곱셈이 이게 끝이거든요. 근데 이제 곱셈의 성질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돼가지고 요거까지만 하면은 정리되니까 요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또 진행합시다. 자, 그럼 290페이지 우리가 곱셈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 곱셈이 언제 정의되는지를 대충 배웠으니까 이제 앞으로 곱셈의 성질을 한번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요. 자, 290페이지 또 밑줄 좀 쳐볼게요. 행렬의 곱셈의 성질입니다. 과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곱셈의 성질하고 행렬의 곱셈하고 또 비슷할까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첫 번째 행렬 A가 정사각 행렬이고 밑줄 정사각 행렬. 만약에 얘가 정사각형 행렬이면은 정사각 그러니까 2 곱하기 2나 3 곱하기 3을 말하는 거죠. 1번 A 제곱은 A 곱하기 A, A 세제곱은 A 제곱 A 이런 식으로 우리가 A를 여러 번 곱하면 A의 거듭 제곱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2번 지수 법칙도 사용할 수 있다. 밑에 써놓으세요. 지수 법칙 성립 써놓으세요. 2번 지수 법칙 성립.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 행렬이나 막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A가 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걸 a를 제곱을 하려고 한다는데 a의 제곱은 a 곱하기 a잖아요. 근데 1 곱하기 2행 이제 2 곱하기 1행렬과 2 곱하기 1행렬을 못 곱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이게 만족해야 된다니까. 이게 다르잖아요. 그럼 얘는 정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몇 곱하기면 m 곱하기 m 행렬만 곱셈이 가능하다는 거야. 왜? 그러면 얘는 앞뒤가 어쨌든 똑같으니까 여기가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2 곱하기 2행렬을 계속 거듭제곱 해나가도 계속 2 곱하기 2행렬 될 겁니다. 일단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다? 정사각 행렬일 때만 가능하다. 알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거듭제곱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규칙성이 나중에 나오기도 해요. 그런 걸 좀 잘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곱셈의 성질 이제 본격적으로 배워볼 텐데, 자, 행렬의 곱셈에서 결합법칙, 분배법칙은 성립하지만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밑줄 쳐놓을게요.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덧셈은 다 됐는데 교환, 결합 다 됐는데, 그치? 근데 곱셈은 교환은 안 된대요. 그래서 자, 밑에 합과 곱이 정의되어 있는 세 행렬 ABC에 대하여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는 다르다. 거기 굵은 세로로 되어 있죠? 교환법 성립하지 않는다. 얘가 제일 중요해요. 완전 다른 게 나와서 그래. 얘가 그래서 곱셈에서는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떻게 응용이 되냐면은 아직은 뭐 나오지 않고 나중에 나오긴 하겠지만 이것만 따로 필기 좀 해놓을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두 행렬 A랑 B를 더하는 거를 제곱하라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거 써놓을래요? 거기 뭐 밑에도 좋고 위에도 좋고 어디는 상관없습니다. 써놔봐요. 뭐 좀 이따 한번 다시 나오긴 할 텐데 이거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선생님 그냥 뭐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a 아니 b제곱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왜 안 되는지 다시 한번 봤더니 a 플러스 b의 제곱은요 사실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라고 처음에 이제 곱셈공식 배울 때 배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전개를 하나씩 하나씩 다 해주면 a 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 ab가 나오고 그 다음 ba가 나오고 그 다음 b제곱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숫자나 문자일 땐 얘네들이 똑같은 거잖아, 그지? 근데 여긴 아니라고. 알겠지? 아, 이게 좀 행렬의 곱셈의 성질이 일반 어떤 그 문자나 숫자에 대한 곱셈의 성질과 좀 다른 점이 있네. 그게 바로 뭐다? 얘네들이 다르다. 결국 얘를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얘는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얘네들은 값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그걸 좀 주의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곱셈 처음 배우는 거니까 어쨌든 이런 사소한 것들 잘 챙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지만 이번에 뭐 괄호 바꾸는 건 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요. 3번 분배 법칙 적용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묶는 것도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묶는 것도 나중에 잘 체크할 수 있으면 되고 4번에 뭐 실습에는 큰 의미 없고 5번은 뭐 영행렬과 곱하면 영행렬입니다. 무조건 5번도 잘 기억해 줄 수 있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291페이지 넘어가 가지고요. 거기 맨 위쪽에 한번 괄호 2번 설명 잘 볼게요. 자, 거기 다 1번, 2번, 3번, 4번 보이시나요? 291쪽에 맨 위쪽에 괄호 2번. 행렬의 곱셈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지수 법칙이나 곱셈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밑줄 지수 법칙이나 곱셈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찾으셨나요? 291쪽에 맨 위로 올라가시면 괄호 2번 보이세요? 괄호 2번에 쭉 읽어나가다 보면 뒤쪽에 지수 법칙과 곱셈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돼 있죠?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세요.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겁니다. a 더하기 b 전체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아니라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a 플러스 b제곱이라고 써야 된다. 뒤에 맨 뒷줄만 밑줄 쳐놓을게요. a 더하기 b 제곱은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a 플러스 b제곱. 2번도 밑줄 쳐놓을까요? a 마이너스 b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a 플러스 b제곱이다. 마찬가지로 3번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던 합차인데 합차 공식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b는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a 마이너스 b제곱이다. 여러분 4번에 별표 쳐다볼까요? 4번.
앞으로 요것도 진짜 많이 나올 텐데 여러분 AB 전체 제곱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잖아요. 일반적으로 이건 지수법칙이거든. 근데 방금 얘기했지만 행렬은 지수법칙 같은 게 성립을 안 해요. 덧셈 공식이나 곱셈 공식. 그래서 이게 아니에요. 얘는 무슨 말이냐면은 AB를 두 번 곱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귀찮지만 그냥 AB 이렇게 쓰셔야 돼요. 알겠죠? 알겠나요? 그 뒤에 밑줄 쳐놓으세요. AB의 제곱은 AB입니다. 이거를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개념인데 단위행렬이라고 나오는데요. 이름이 왜 단위행렬이냐? 밑에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자, 오른쪽과 같이 n차 정사각 행렬 중에서 A11, A22 지금 그림 보시면은 거기 처음에 대각선으로 가는 곳 있죠? 거기 자리만 1이고 그 외의 성분은 0인 행렬을 우리는 단위행렬이라고 합니다. 밑줄 쳐놓으세요. 단위행렬. 그리고 앞으로 이 단위행렬을 대문자 E로서 표현할 겁니다. 원래 행렬을 대문자 쓰기로 했죠? 이 단위행렬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알기 쉽게 써놓을게요. 행렬에서의 단위행렬은 덧셈에서의 곱셈에서의 일 역할과 같습니다. 써놓으세요. 행렬에서의 단위행렬 1은 곱셈에서의 1의 역할과 똑같다. 뭔 소리냐? 여러분 맨날 생각해보세요. A에다 1 곱하거나 뭐 B, 뭐 X에다 1 곱해도 전부 다 그냥 내가 나오는 거야. 그지? 마찬가지로 행렬에서도 어떤 행렬이 있을 때 거기에다가 2를 곱하게 되면은 난 무조건 A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원래 곱셈이랑 행렬은 다른 거예요. 숫자랑 행렬은. 하지만 그래도 얘가 이제 있다고 한다면은 자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러니까 뭐 2, 5, 3, 1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1, 0, 0, 1 이게 2차 정사각형 단위행렬이거든요. 곱해 볼까요? 그럼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니까 2.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니까 5.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니까 3.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니까 1. 진짜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단위행렬이라고 하는 건 곱해도 내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눈을 직접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알기 쉽게 이해하려면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은 좀 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2번에 거기 보시면은 그래서 A 곱하기 2나 2 곱하기 A는 다 A가 됩니다. 거기 밑줄 쳐놓을게요. A 곱하기 2는 2 곱하기 A는 A다. 그리고 밑에 단위행렬의 성질, 요건 진짜 많이 쓰는 거니까 잘 체크해 놓는데 어차피 단위행렬은 곱해서 자기 자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곱을 하든 세제곱을 하든 그냥 2고요. 밑줄 2제곱은 2, 2세제곱도 2, 2n제곱도 2. 자, 그런데 이 단위행렬은 특이하게 곱셈 공식이 적용이 돼요. 거기 2번에 써놓으세요. 단위행렬과의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어. 왜 헷갈릴 수밖에 없냐면은요. 아까 얘기했잖아. 여러분 A 더하기 B의 제곱은 무조건 이렇게 쓰라고 이제 여기서 문제에서 알려줬는데 그렇잖아. 근데 또 A 더하기 2의 제곱 같은 거는 그냥 써도 된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A 더하기 2 곱하기 A 더하기 2를 한번 해보세요. 근데 2는 곱해서 자기들 된다고 했으니까 A제곱 더하기 A2 플러스 2A 그 다음 플러스 A 제곱이잖아요. 근데 어차피 이건 다 A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게 자리가 바뀌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 단위행렬 들어가는 식 계산할 때만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돼요. 괜찮나요? 뭐 유형한 3개에다가 정리 하나 남아있는데 그거는 좀만 쉬었다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